피프티가 소속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이후 첫 활동에 나섰습니다. 끝끝내 소속사로 돌아오지 않은 3인방을 뒤로하고 피프티의 멤버로 키나가 홀로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 프라이빗 파티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40개에 가까운 매체에서 공항을 찾았고 검색을 하며 키나의 사진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사에서 공항을 찾았다는 것 자체 의미가 큰데요. 이러한 키나의 모습을 지켜본 3인방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늦게라도 소속사와 소통하고자 했다면 키나의 옆에 나란히 함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영원한 배신자들이 되었고 마지막 승자는 키나가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키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사실 키나의 이미지가 지금은 좋아졌지만 사실상 멤버들 이탈 이후 첫 번째 공식 석상인데다 이러한 자리 자체가 경험이 많지 않아 어색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이제 키나에 대한 여론이 좋아졌을지라도 오프라인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에 긴장을 풀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키나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 더 나아가 대국민적으로 죄송한 감정을 갖고 있기에 그만큼 위축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번 미국에서의 활동을 위해 어트랙트에서도 키나의 영어 공부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을 키나를 생각하니 이번 기회가 앞으로 있을 정말 큰 성공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조작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중과 시청자의 분노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만 해명은 여전히 어설프고 논란의 당사자들은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프티 편을 통해 편파 방송이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30년 넘게 이어져온 신뢰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후속 보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되도록 후속 방송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새로운 논란이 터졌습니다. 방송에서 내부 관계자로 소개된 남자 직원 A씨가 실제로는 대역 배우였으며 인터뷰를 했던 인물은 여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이 인물은 전 대표는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 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어트랙트 직원이 아닌 더기버스 직원으로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씨의 대역으로 나온 남성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에 대해 연예부기자 출신 유튜버는 정체가 누구인지는 제작진만 알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모 유튜버는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인데다 SBS 대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를 대역 배우로 쓰기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추측이었는데요. 그의 경험상 합리적 의심으로 예상하기엔 경비원도 없는 새벽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아 카메라 감독이나 스태프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특징상 특정 대역 배우를 쓴다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을 대역 배우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해관계가 깊은 인물을 대역 배우로 불렀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제작진들이 시켰다라고 폭로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그대로 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의심을 받고 있는 모 유튜버일 가능성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부 제보자 A씨의 정체가 밝혀진 과정에는 굉장한 비하인드가 있었는데요. 앞서 D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피프티 멤버들이 그알 PD에게 내부 관계자가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PD가 어떤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비하인드는 이렇습니다. 8월 19일 그알에 방송이 되던 날 멤버들은 여론이 반전되기를 기대하며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그렇게 멤버들의 호소를 토로하는 방송이 진행되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역풍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멘붕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고 하는데요. 멤버들과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시기 또한 이때라고 합니다. 여론이 역전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풍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제작진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원은 쏟아졌고 어쩔 수 없이 제작진은 후속 방송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 측에서는 이후 멤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시 어트랙트 또한 그알 측에 항해 공문을 보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트랙트도 대중들도 후속 방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알은 멤버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그렇게 9월에 그알 제작진과 멤버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멤버들도 궁금해서 내부 관계자가 누구냐고 조상련 PD에게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나가 조상련 PD에게 전홍준 대표 월말평가 참석했는데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방송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니 PD가 화가 났던 것일까요? PD는 사진을 꺼내서 직접 보여주면서 이 사람 모르냐고 직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멤버들도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A씨는 어트랙트로부터 월급을 받았지만 더기버스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5개월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에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안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또한 A씨는 피프티 데뷔 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일찌감치 퇴사를 한 인물이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키나가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트랙트로 복귀 후 어트랙트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키나가 내부 관계자라고 한 제보자가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트랙트에서는 직원 자체가 몇 명이 되지 않아 여자 직원들의 사진들을 키나 앞에 펼쳤고 여기에는 그알 제작진이 보여준 인물과 일치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 어트랙트에서는 이 인물을 고소했는데 정확히 누군지 몰라서 신원불상으로 고소했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특정하려면 그 아래서 이 인물이 누군지 지목을 해줘야 되지만 SBS에서는 취재원 보호차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PD가 직접 멤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기에 취재원 보호 명목이라는 논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멤버들에게는 보여줬지만 어트랙트와 경찰 조사에서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즉, 조사에서 A씨가 누구인지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행보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선 후속 방송을 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했지만 이후 어트랙트에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A씨 외에 B씨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더기버스에서 디자이너로 일했고 어트랙트로부터 월급을 받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안성일 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걸그룹 디자이너로 뽑았는데 왜 디자이너 일은 안 시키고 투자 PPT와 같은 투자 자료를 만들게 하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B씨의 인터뷰는 그알 방송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왜 안 내보낸 것일까요? 키나 아버니와 안 대표의 녹취에서도 안 대표가 얼마나 멤버들의 소송 하나하나에 관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 대표는 그알 인터뷰를 돕겠다며 코멘트를 써주고 정리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멤버들의 법적 대응부터 향후 대처, 어트랙트와의 소통 문제까지 안 얽힌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알는 제작진이 전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아 일방적인 주장이 나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사과는 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전 대표가 인터뷰를 거절한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나서면 멤버들 언급을 해야 하는데 멤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알은 이러한 전 대표의 입장은 모두 무시하고 우리는 반론권 줬는데 어트랙트가 깠다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어트랙트에서는 전 팀장이라는 인물이 그알과 7월 31일에 6시간, 8월 10일에 4시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날짜 사이에 내부 고발자 A씨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A씨와의 인터뷰 이후로 제작진들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트랙트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알 측에서는 단 한 번도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 한 번도 참석 안 했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 말고도 어트랙트 직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전 대표가
인터뷰를 거절해서 확인을 못했다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대표 시사보도 프로그램인데 너무도 치졸한 모습이 아니냐라며 비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는 후속 방송을 진행할까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후속 방송을 하기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멤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러한 후속 방송을 내보내기보단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바가 있으니 정정하고자 한다라고 정정 보도를 짧게 내보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후속 방송을 하게 되면 SBS가 사생결단을 하는 심정으로 내보낼 것이고 다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찾아올 수 있을까?인데요. 이에 대해서 유튜버는 어트랙트에서 키나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저작권 지분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 사인입니다. 키나가 직접 사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키나와 안 대표와의 통화 녹취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와 기관의 절차가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 대표는 어떻게 키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일까요? 애초에 키나는 6.5%의 지분이 있었던 때도 지분의 유무를 몰랐습니다. 0.5%로 바뀌었을 때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는 어떻게 키나의 서류, 서명을 갖고 있었을까요? 올해 1월 안 대표가 키나에게 저작권 협회 회원으로 등록시켜주겠다며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2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20만 원은 저작권 신탁 비용 18만 원과 협회 등록 비용 2만 원을 합친 비용인데요. 그렇게 키나는 아버지께 20만 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안 대표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안 대표는 키나에게 저작권 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인은 이 통장 사본에 있는 사인을 본뜬 것이 아닐까 예측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확히는 6.5%의 지분도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보도 자료에 나온 6.5%의 지분이었다가 0.5%로 변경된 것은 사실 6.5%로 서류를 냈을 때 반려당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되었을 때 6.5%에서 0.5%로 변경하였고 이 지분으로 다시 서류를 냈기에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키나의 지분이 0.5%로 등록된 것은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안 대표는 지분을 고쳐가면서 IP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4%의 지분을 가져간 배 기사가 작사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바뀐 지분으로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한 것일까요?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분이 바뀐 것을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은 맞지만 지분 욕심 때문에 복귀했다기보다는 저작권 지분에 대한 문제로 안 대표에 대한 신뢰가 오나전이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분과 관련해 궁금증이 생겼던 키나는 안 대표에게 그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화법으로 얘기하는 안 대표의 설명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키나는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이해한 바를 이야기하며 지분과 관련해 물어봅니다. 그러나 메시지 또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말을 늘어놓는 안 대표였습니다. 키나는 저작권 전문가 지인들과 녹취록도 함께 들었고 그럼에도 불안해서 메시지로 다시 물었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키나 입장에서는 돈보다 신뢰가 중요했지만 믿었던 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사실 이때 처음으로 신뢰가 깨진 것은 난이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학력 문제를 접했고 여기에는 놀랍게도 멤버들과 가족들 모두 실망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저 도와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안 대표였기에 학력 오기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부모들은 안 대표에게 크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는 이에 대해 원래 다니다 편입했는데 기록이 오래돼서 누락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합니다. 그냥 도와주는 사이인데 대체 학력이 왜 중요했던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의 경우 한 부모가 10개의 로펌 리스트를 뽑아왔고 여기서 어느 로펌에 소송을 맡길지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한 곳이 있었는데요. 이 부모가 이렇게까지 미니까
다른 부모들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결과적으로 그 로펌이 결정됐는데 거기가 바른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부모님이 내기로 했고 각 집마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에서 각출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가처분 소송으로 본안 소송과는 별개이기에 소송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은 이보다 훨씬 높기에 바른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안 대표와 변호사 간의 친분이 있는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녹취록에서 안 대표의 입에서 변호사의 이름과 형님이라는 호칭 계속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파면 팔수록 괴담처럼 밝혀지는 안 대표의 행적인데요. 그런 가운데 티나가 미국에서 활약을 펼치고 돌아와 또 어떤 준비를 할지 많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3인방과 이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들에게 보란듯이 티나와 어트랙트가 더더욱 쭉쭉 뻗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